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죠. 또다시 이른바 개딸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최근에 조국 혁신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가 가까운 모양새, 출당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조수진 사퇴 촉구 연판장을 주도했다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 출당하라, 그리고 추미애 차기 국회의장 반대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분 뭐지? 네. 조국 혁신당 워크숍 강연,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타겟이 역시 됐고요. 여당과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박수현 당선인 역시 개딸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최고는 해명 글까지 올리기도 했는데 이른바 개딸들이 또 내부 청소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강성 팬덤은 양날의 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위기의 순간이나 대통령 경선 과정 이럴 때는 이 강성 팬덤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올라서기가 어려워요. 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성 팬덤의 존재 유무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위기의 순간에 그 강성 팬덤이 중심이 돼서 똘똘 뭉쳐서 지지를 해주면서 그 위기의 순간을 돌파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강성 팬덤이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이 우리가 과거에 문파 논란 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여실히 봤어요. 소위 말해서 중도층의 목소리, 합리적인 목소리가 당에 반영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에서, 그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는 그런 원인이 하나 되기도 해요. 지금도 이제 민주당 내에 민주당이 어떻게 다 친명 일색이겠습니까? 또 어떻게 또 다 강성 일색이겠어요? 그 중에 친명 아닌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온화한 목소리 또는 온건한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다 출당시켜라 그러고 이분들 다 당직에서 배제시키라 그러면은 민주당이 다음 22대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이 소위 기동의 여지가 너무 좁아져요. 물론 국민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정권 심판을 위해서 특검이나 또는 그동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률들을 다시금 힘있게 추진하는 거,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과 대화를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풀어가는 게 1번이고, 그게 안 됐을 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마치 이제 지금의 민주당의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네. 정치가 극한의 대결로 가고 결국 민주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게 좀 이 부분은 결국은 지도부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 서명운동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만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당대표를 연임한 전례가 없고 또 반대 여론이 나오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김도현 평론가, 정말 연임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우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사실상 당을 온전히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공천에서 일부 반대 세력 진영에서는 비명 행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듯이 사실은 친명이 아닌 인사들을 대부분 다 이 공천을 주지 않거나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온전히 친 이재명 정당화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개딸들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 지지층은 그의 대표직 연임을 위해서 서명을 받는다? 서명이 지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서명 안 해도 저거는 이재명 당이다 라고 해서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연임을 하겠다라는 의중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안 하는, 저는 이런 상황에 지금 민주당이 놓여 있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사실 일부 여당에서는 사실상 이재명의 사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강성 팬덤이라는 것은 정치에서 필요하다라고 뭐 보는 측면, 저는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강성 팬덤, 강성 친명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과유불급의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그냥 수순대로라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는 것이고, 연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냥 영원한 당대표인 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명을 벌이면서 논란을 만든다? 저는 이건 통제의 선을 좀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팬덤은 좋지만 통제받지 않는, 혹은 통제할 수 없는 팬덤은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연임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데,
민주당 스스로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공천, 이번 총선에서 혁신 공천을 성공했다라고 자평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고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정치, 더 나은 정치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형성되는 정말 그 어떤 중요한 모멘텀은 그들에 의해서 구성된 새로운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그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저는 이제 이미 원내 구성이 이제 조만간 시작될 텐데 모든 당이 공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개혁신당처럼 당선된 그 현역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원내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할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당의 지도부, 뭐 정치력으로 대권, 향후 이런 가도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과연 이게 국민의 뜻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네, 개혁신당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를 뭐 원외 대표 체제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 명이 지금 그 비례 2명 그리고 지역 1명이 됐는데 이준석도 천하람도 뭐 모두 당직을 맡지 않고 네네. 당 내에서 원내에서 역할을 충실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